결혼식 30분 후 피로연에서 갑자기 신랑이 죽었습니다. 신부는 웃고 있었죠. 그날은 우리 가족의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말썽 한 번 피운 적 없고 친구들에게도 늘 의지가 되는 아이였죠. 직장도 성실하게 다녔고 몇 년 전부터 만난 연인과 결혼을 준비하며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 이 여자랑 평생 함께 하고 싶어. 그 말에 저도 마음을 놓았어요. 참하고 예의 바른 예비 며느리였거든요. 결혼식 날 제 두 손 꼭 잡으며 환하게 웃던 지훈이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결혼 준비 과정부터가 정말 행복했어요. 지훈이와 예비 며느리 수진이가 함께 웨딩홀을 알아보러 다닐 때 저도 함께 따라갔거든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아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 이 드레스 어떠세요? 수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와서는 제게 먼저 의견을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예쁜 딸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지훈이는 그런 수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거리고 있었고요. 지훈 씨, 울면 안 돼. 화장 다 번져. 수진이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지훈이는 행복해서 그래. 하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지훈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라고요. 긴장돼? 제가 물어보니까 아니야. 엄마 그냥 정말 행복해서. 하면서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예뻐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어뒀죠. 웨딩홀에 도착했을 때 양가 친지들이 모두 모여 있는 걸 보니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지훈이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지훈이가 아빠도 오늘 함께 있을 거야. 하며 아버지 사진을 조용히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울컥했죠. 식이 시작되고 지훈이가 버진로드를 걸어올 때 정말 의젓하고 멋있어 보였어요. 평소에 좀 왜소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날만큼은 정말 든든한 남자로 보였거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편지를 읽어주는 시간이었어요. 수진이는 지훈 오빠를 만나서 세상이 얼마나 따뜻한 곳인지 알게 됐어요. 오빠의 부모님을 제 부모님처럼 모시겠다는 약속 지킬게요. 하며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지훈이는 수진아, 너를 만나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달았어. 그리고 엄마, 지금까지 혼자 힘들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하면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객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저도 너무 울어서 화장이 다 번져서 수진이 엄마가 급히 휴지를 건네주셨죠. 피로연에서는 정말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지훈이 친구들이 준비한 깜짝 축하 영상에서는 어릴 적 지훈이 사진들이 나오면서 지훈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하는 친구들의 증언이 이어졌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직접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신 건 정말 감동이었어요. 지훈이는 항상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는 아이였어요. 결혼 축하합니다 하시면서요. 수진이 아버지께서 건배사를 하실 때도 지훈이를 보면 정말 믿음직스럽습니다. 우리 딸을 잘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지훈이 어깨를 툭툭 치시는 모습이 정말 훈훈했어요. 지훈이가 저에게 와서 엄마, 사랑해요. 행복하게 살게요. 하면서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 품이 예전에 제가 안아주던 작은 아이가 아니라 이제 정말 든든한 어른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하면서도 서운했어요. 수진이도 어머니, 지금부터 저도 어머니 딸이에요. 하면서 제게 인사를 하는데 정말 예쁜 딸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아들을 장가 보내는 엄마의 마음은 그제야 정말 아들이 내 품을 완전히 떠나 장가 갔구나 하는 실감이 났어요. 기쁘면서도 왠지 모르게 울컥했죠.
하지만 엄마 정말 행복해요 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정말 평온해졌어요. 그런데 그 행복한 하루가 악몽으로 바뀌는 데는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던 지훈이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엄마, 가슴이. 하더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지훈아, 지훈아. 제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수진이는 하얀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지훈이 옆에 무릎을 꿇고 오빠, 오빠 하며 울부짖었죠. 119가 도착하기까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심폐소생술을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고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골든타임이 지나버렸다고 했어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와서 유가족이십니까? 하고 물어볼 때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진이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안 돼, 안 돼 하고 소리쳤어요. 저도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대어야 했죠. 의사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고인의 나이가 너무 젊습니다. 평소 심장 질환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건강검진에서도 항상 정상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이상합니다. 젊은 분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혹시 부검을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그때는 슬픔에 빠져서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훈이 삼촌이 누나, 뭔가 이상해. 지훈이가 얼마나 건강했는데 경찰에 신고해 보자고. 말했어요. 경찰이 와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피로연에서 드신 음식이나 음료수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혹시 고인과 갈등이 있던 사람이 있습니까?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평소 알지 못했던 사람은 없었나요? 처음에는 그냥 형식적인 조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 부검 결과가 나왔을 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가족분들 모두 서에 나와주세요.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니까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부검 결과 고인의 혈액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자연사가 아닌 타살로 판단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가 죽은 것도 충격인데 누군가 일부러 우리 아들을 죽였다는 거잖아요.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저는 누가 우리 지훈이를. 하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현재 결혼식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섭취한 음식과 음료를 추적 중이고 독극물을 언제 어떻게 투입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날 가장 행복했던 우리 가족의 날이 이렇게 끔찍한 악몽으로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지금은 매일 경찰서를 오가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만 도대체 누가 왜 우리 지훈이를 이렇게 만든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제 마음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밤마다 지훈이가 쓰러지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가슴을 움켜쥐며 엄마 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아요. 그때 제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더 빨리 알았더라면, 구급차를 더 빨리 불렀더라면 하는 후회가 저를 미치게 만들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 꿈이었구나 하고 싶지만 현실은 너무나 잔혹해요. 지훈이 방은 여전히 텅 비어 있고 신혼여행 가방은 현관에 그대로 놓여 있어요. 누군가 일부러 우리 지훈이를 죽였다는 사실이 더 절망스러워요. 도대체 왜 우리 아들을, 지훈이가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이 있나요? 평생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던 아이인데. 가장 괴로운 건 의심이에요. 그날 결혼식에 온 모든 사람들을 다시 떠올려 보게 돼요. 혹시 이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이 하면서요.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모두가 용의자로 보여요. 이런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수진이를 보면 더 마음이 아파요. 하루아침에 신부에서 과부가 된 아이. 웨딩드레스 입고 울부짖던 모습이 눈에 밟혀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아이도 제가 챙겨야 하는데 저도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강해지세요.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힘내세요 라고 하지만 어떻게 강해져요. 제 목숨보다 소중했던 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죽었는데 어떻게 힘을 내요? 경찰서에 갈 때마다 범인을 꼭 잡아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잡힌들 우리 지훈이가 돌아오나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지훈이를 이렇게 보낸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해요. 누가 왜 우리 아들을 죽였는지. 그것만이 지훈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엄마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매일 경찰서를 오가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만 도대체 누가 왜 우리 지훈이를 이렇게 만든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미칠 것 같아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이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 오늘 며느리분 김수진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가요? 수진이가 우리 지훈이를 죽였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님, 혹시 며느리분과 고인 사이에 문제는 없었나요? 우리 지훈이와 수진이는 서로 사랑했었어요. 하지만 형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현재까지 조사 결과 고인이 마지막으로 마신 음료는 신부가 직접 건네준 축배용 샴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분의 과거를 조사해보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수진이가? 우리 지훈이를 그토록 사랑했던 수진이가? 며느리분이 고인과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약혼했다가 파혼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 남자는 현재 사업가로 성공했고 재산이 상당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리고 고인의 생명보험 수익자가 전부 며느리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3억 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했더군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훈이가 결혼하면서 수진이한테 뭔가 있으면 안 되니까 하면서 보험에 들었던 게 생각났거든요. 그때는 너무 기특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 혹시 며느리께서 결혼 전에 뭔가 급하게 서두르는 모습은 없었나요? 생각해보니 수진이가 결혼 날짜를 정할 때 유독 빨리 하자고 했던 게 기억났어요. 오빠, 우리 올해 안에 결혼하자.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 빨리 오빠랑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하면서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에도 지훈이가 쓰러졌을 때 수진이의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너무 극적으로 울부짖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연기 같기도 하고. 하지만 경찰관님, 수진이가 정말 그럴 리가 없어요. 지훈이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머님, 사랑과 돈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현재 며느리분은 전 약혼자와 다시 연락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전 약혼자요? 형사가 파일을 꺼내며 설명했어요. 네, 김민수라는 남성입니다. IT 회사 CEO로 성공한 사업가죠. 며느리분과 3년 전 약혼했다가 갑자기 파혼했는데 그 이유가 좀 특이합니다. 어떤 이유인데요? 당시 김민수 씨가 사업 실패로 파산 위기에 처했다고 해요. 그때 며느리분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민수 씨가 1년 만에 재기해서 지금은 연매출 100억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형사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내용들을 털어놓았어요. 며느리분이 고인과 결혼 준비를 하던 중에도 김민수 씨와 꾸준히 연락했습니다. 통화 기록,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모두 확보했어요. 뭐라고 대화를 했는데요? 그리고 결혼식 3일 전에 김민수 씨가 며느리분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어요. 호텔 예약할까? 우리 언제 제주도로 떠나지? 이번엔 진짜 결혼하자. 라는 내용입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형사가 보여준 사진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지훈이와 결혼 준비를 하던 중에도 수진이가 김민수와 만나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 사진은 결혼식 2주일 전에 찍힌 건데요. 둘이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김민수 씨도 현재 공범으로 조사 중입니다. 둘이 함께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보여요. 왜 우리 지훈이를? 며느리께서는 3억 원의 보험금과 김민수 씨와의 재결합,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며느리분 입장에서는 단순히 파혼하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으니까요. 형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더 악질적인 건 결혼식 당일까지도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다는 점입니다. CCTV를 보면 고인이 쓰러진 후 며느리분이 우는 모습이 나오는데 눈물을 조금 흘린 후에는 눈물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소리만 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김민수 씨에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민수 씨 제주도로 여행 가자. 다음 주로 호텔 예약해. 형사가 보여준 증거들은 충격적이었어요. 수진이가 결혼식 전날 밤에 누군가와 통화한 녹음 파일이 있었는데 민수 씨 사랑해. 내일이면 나도 일 다 끝나. 조금만 참아. 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촬영된 CCTV를 보니 수진이가 지훈이에게 샴페인을 건네기 전에 뭔가를 몰래 넣는 듯한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안 돼요. 안 돼.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요. 저는 계속 부정했지만 증거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수진이의 핸드폰에서 독극물 구입 관련 검색 기록도 나왔고 전 약혼자와의 재결합을 위한 계획들도 발견됐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수진이가 지훈이와 사귀면서도 다른 남자와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결혼식도 그냥 돈을 위한 계획의 일부였던 거죠.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이용당한 거예요? 제 아들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에게 배신당하고 죽임당했다는 사실이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후 형사가 보여준 증거들은 정말 소름 끼쳤어요. 어머님, 며느리분의 집에서 압수한 물건들을 보시겠어요? 수진이 방에서 나온 건 일종의 수집품이었어요. 과거 사귀었던 남자들의 사진, 개인정보, 재산 목록, 그리고 각자의 약점들을 정리해 놓은 노트가 있었어요. 이 노트를 보세요. 각 남성들의 성격,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가족 관계까지 마치 프로파일링 하듯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트에는 지훈이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요. 지훈 마마보이 성향. 엄마 말 잘 들음. 의심 없음. 순진함. 보험 가입 쉬울 것으로 예상됨. 건강 상태 양호함. 예상 처리 기간 1년. 예상 처리 기간이라니. 더 끔찍한 건 다른 페이지에 있었어요. 성우 계획 완료함. 성우 2021년 교통사고로로 위장함. 보험금 1억 2천만 원. 민준 계획 완료. 2022년 독극물. 보험금 2억. 지훈 진행 중. 목표 보험금 3억. 이 여자가 이미 2명을 죽였다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져서 다른 2명의 남편들의 사망도 수사가 들어갈 겁니다. 수진이가 쓴 일기장에는 더욱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오늘 지훈이가 엄마 이야기하면서 우는 걸 봤다. 참 순진하다. 이런 애들이 제일 쉬워. 감정적으로 조종하기도 편하고 지훈이 엄마가 나를 진짜 딸처럼 대해준다고 좋아한다. 웃기다. 곧 그 아들 죽인 며느리가 될 텐데 결혼식 리허설 때 지훈이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순수해서 역겨웠다. 하지만 연기는 계속해야지. 이제 3주만 더 참으면 돼. 이런 악마 같은.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우리가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수진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인데요. 형사가 보여준 건 수진이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동영상이었어요.
결혼식 당일 화장실에서 혼자 찍은 영상입니다. 영상 속 수진이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거울을 보며 냉소적으로 웃고 있었어요. 하하, 드디어 오늘이네. 지훈아, 고마워. 내 덕분에 목표 달성이야. 좀 미안하긴 하지만, 아니다, 전혀 안 미안해. 너 같은 바보들이 많아야 내가 살기 편하지. 그리고는 작은 병을 꺼내 보이며 말했어요. 이거 한 방울이면 끝이야. 30분 후면 심장마비로 쓰러질 거고, 나는 슬픔에 빠진 신부가 되는 거지. 연기 좀 해줘야겠네. 이 여자가 정말 사람이 맞나요? 형사도 고개를 저었어요.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20년 경찰 생활하면서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봅니다. 완전히 감정이 없어요. 일반적인 살인범들도 최소한의 죄책감이나 동요는 있는데 이 여자는 아예 없어요. 며칠 후 어머님, 수진 씨의 불륜남 김민수는 조사 결과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고 수진이 과거부터 여러 남성을 자신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정황만 확인되었습니다. 김민수 씨 역시 심리적 피해를 입었고 증인으로 협조 중입니다. 현재 김수진 씨는 정신감정 결과 반사회적 인격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형사 책임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되어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뉴스에서 크게 보도되었다. 한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충격적 사건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6개월 후 형사가 수진이에 관한 서류들을 어머니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수진은 어릴 적부터 감정 표현이 적고 말수가 적은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은 얌전한 애, 속이 깊은가 보다라고 했지만 사실 수진은 타인의 감정에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얘는 이상하게 울지를 않아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수진은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고 그걸 본 친척들은 어린애라서 그래라며 넘겼죠. 하지만 수진은 어릴 적부터 사람을 관찰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하면 상대가 웃는지, 어떤 표정을 지으면 혼나지 않는지, 그녀는 늘 표정 뒤의 반응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어쩌면 처음부터 결함이 있었던 아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함을 아무도 알아보지 않았고 오히려 착한 아이, 말 잘 듣는 아이로 포장했죠. 그리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 선택한 연기와 조종의 삶. 그녀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고 사람을 살아있는 도구로 여겼습니다. 그 끝은 결국 연쇄 살인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고 모두가 눈치채기엔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무도 그녀의 이상 신호를 제대로 읽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에게 진짜 사랑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차가웠을 때, 감정 표현이 없었을 때, 타인을 조종하려는 경향이 보였을 때, 어른들은 얌전하다, 속이 깊다, 말 안 해서 좋다고만 말했습니다. 어쩌면 수진이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어른들은 바빴고 그저 착한 아이라며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의 왜곡된 생존 방식이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형사가 가고 난 후에 조용한 밤, 어두운 방. 지훈의 어머니가 형사에게서 받은 서류 봉투를 꺼낸다. 봉투 안엔 수진의 어린 시절 사진 몇 장이 들어있다. 어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그 사진을 꺼내 천천히 바라본다. 그리고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이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우리 지훈이를, 그 순한 아이를. 눈가에 눈물이 고인다. 대체 누구도 이 아이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거니. 이 아이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었을 텐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저 눈 속에 선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까? 사진을 천천히 내려놓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본다. 우리 지훈이는 그저 사랑을 했을 뿐인데 사랑이 왜 이런 죽음이 된 거니?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피해를 막는 힘이 됩니다.